꼬리가 길면 밟히기 마련이죠. 윤석열도 결국 내부 폭로가 터져나오기 시작했는데 내용이 많이 심각합니다. 천군 강의를 봐야 한다는 발언까지 나왔는데 이 정도면 지금 당장 내려오게 해야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은 13일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모녀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를 통해 23억 원 수익을 올렸다는 뉴스타파 보도를 인용 김건희 특검법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 몰랐나. 검찰도 김 여사와 모친이 도이치모터스를 통해 23억 원 수익을 올린 것을 인정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이 한 말입니다. 강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대선 후보 경선 때부터 손실만 봤다고 주장한 윤 대통령의 주장은 뻔뻔한 거짓말임이 드러났다며 주가 조작 선수와 직접 소통하고 본인 명의의 여러 개의 계좌가 동원돼 엄청난 수익을 거두고도 발뺌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뿐만 아니라 검찰이 김건희 기소를 막기 위해 동일한 유형의 쩐주들을 일부러 기소하지 않았다는 의심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윤석열은 진짜 이걸 몰랐을까요? 특검법 재의결 반대 입장을 밝힌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서는 동료 시민들의 김건희 모녀 23억 원 수익을 상식적으로 납득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지난달 28일 김건희 특검법을 단독 처리했지만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특검법은 다시 국회로 돌아왔습니다. 뉴스타파는 검찰이 202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1심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입수했다면서 그 내용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의견서에서 검찰은 한국거래소의 이상거래 심리 분석 결과를 인용, 김 여사가 13억 9천만 원, 최은순 씨가 9억 원 차익을 얻었다고 썼습니다.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 국민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65%가 윤 대통령의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잘못한 결정이라고 답했습니다. 잘한 결정이란 응답은 단 23%에 그쳤습니다. 윤석열은 어느 하나 정상적인 게 없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하나 나왔습니다. 2024년 대한민국의 국가연구개발 예산은 26조 5천억 원입니다. 전년보다 4조 6천억 원이 줄었습니다. 5조 2천억 원 삭감이 애초 정부안이었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그나마 6천억 원이 되살아난 결과입니다. 1991년 이후 33년 만에 첫 연구개발 예산 삭감이고 외환위기 때도 없었던 일입니다. 불안한 징후는 윤석열의 입에서 시작됐습니다. 취임 이후 건전재정을 줄기차게 강조하더니 지난해 6월 28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나눠먹기식, 가여먹기식 연구개발비는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2024년도 각 부서 예산안을 기획재정부에 내야 하는 기한을 코앞에 둔 시점이었습니다. 본인 성격대로 다른 일 처리는 고려도 안 한 채 즉흥적으로 발언하고 즉흥적으로 일을 하라고 지시한 겁니다. 윤석열은 이어 지난해 7월 3일 신임 차관 임명식 뒤 우리 정부는 반카르텔 정부다. 이권 카르텔과 가차없이 싸워달라며 신임 차관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윤석열의 말 한마디가 대규모 예산 삭감으로 이어지자 과학계는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삭감안이 나오자 과학계는 실험 도구 대신 피켓을 들고 거리로 나왔고 연구개발비 예산 삭감으로 직격탄을 맞은 곳은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입니다. 지난달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이 통과된 뒤 연초를 맞이해 연구개발 현장에서 연구개발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다른 것 같습니다. 연구원들은 연구개발비 삭감을 놓고 이런저런 얘기가 나왔지만 연구원들이 가장 궁금해한 건 윤 대통령이 왜 과학계를 카르텔 집단으로 규정했나였습니다. 한 연구원은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이어서 정책의 큰 틀을 보지 못하고 범죄가 될 만한 거리만 찾다 보니 순둥순둥한 과학계가 타깃이 된 것 같아요 라고 말했고 이어 다른 연구원들도 제각기 다음과 같은 의견을 이야기했습니다. 대통령이 된 지 1년쯤 지나면 기획재정부의 관료 마인드를 따라가게 되죠. 효율을 따지는 기재부 관점에서 보면 기술개발은 비효율 투성이 그 자체겠죠. 이번 정부는 지난 정부의 정책을 무조건 카르텔이라고 규정짓는데 그것 때문이 아닌가 싶군요. 윤석열이 카르텔이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건 2021년 6월 29일 대선 출마 기자회견 때였습니다. 정권 교체를 이루지 못하면 부패한 이권 카르텔이 지금보다 더욱 판치는 나라가 돼 국민이 오랫동안 고통받을 것이라고 했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2022년 11월 30일 윤 대통령과 과학기술계 원로 오찬에선 나눠먹기라는 용어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오찬 뒤 대통령실은 참석자들은 연구개발 과제 배분 시
선택과 집중을 하기보다 나눠먹기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개선 방안 마련을 당부했다고 브리핑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예산까지 깎는 것이냐는 과학기술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은 지난달 12일 대전 유성구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열린 74회 대독 이노폴리스 포럼에 참석해 과학계 카르텔의 구체적인 사례 8가지를 나열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과학기술계는 개인의 일탈 혹은 개별 비리 사건이지 카르텔로 보기 힘들다며 반발했고, 이상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선임연구원도 저런 일이 있다면 제도를 정비하고 감사를 해야지 예산을 깎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제목만 바꾼 연구 지속에 대해 이어 한 한국원자력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제목만 바꿔가면서 하는 연구는 없다고 반박하며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부적절한 발언이다. 실제로 그런 문제가 있으면 밖에서 비난할 것이 아니라 차관 역할에 충실하게 관련 과제를 중단시키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5일 윤석열이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열린 2024년 과학기술인 정보방송통신인 신년 인사회에서 임기 중 연구개발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혁신적 도전적인 연구개발은 돈이 얼마가 들어가든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죠. 이어 예산 문제는 정부에 맡겨놓으시고 여러분은 세계 최고를 향해 마음껏 도전하시길 바란다고도 했습니다. 얼마 전 연구개발 예산을 크게 삭감해놓고 임기 중 대폭 확대하겠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발언이었습니다.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연구원들은 윤 대통령의 모순적 발언을 해석하려 하면서 글로벌 연구개발 문제를 꺼냈는데, 글로벌 연구개발이란 외국 연구기관과의 공동 협력 R&D를 뜻합니다. 연구원들은 대통령이 다른 나라 순방을 많이 하잖아요. 순방 때마다 외국 연구소를 찾는 일정이 많아요. 그렇다 보니 올해 순방 때도 국제 연구개발에 투자한다는 걸 보여주려는 것 같아요. 결국 글로벌 연구개발비 증액은 순방용 생색내기가 아니냐는 얘기가 나돌죠라고 말했고요. 또 다른 연구원은 과학기술 현장을 잘 모르고 연구개발 예산을 삭감한 대통령이 뭘 알고 그랬겠어요. 이렇게 똥담지 같은 정책이 나올 때는 천공 강의를 봐야 한다고 하더군요. 농담인지 진담인지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이런 말을 듣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앉혀둔 게 제정신이냐 이겁니다. 지난해 10월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윤 대통령 부부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역술인 천공이 거론됐습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천공이 같은 해 1월 한국에는 과학자가 필요 없다, 외국에서 발표한 과학 논문을 보기만 하면 된다고 말한 유튜브 영상을 틀었습니다. 김 의원은 연구개발 예산 삭감 배경을 놓고 우리나라의 과학자는 필요 없다고 주장한 천공이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온라인에 퍼지고 있다고 지적했고요. 대통령과 정부가 연구개발 삭감 의사결정 과정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으니 이런 소문이 도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경제안보와 기술주권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연구개발의 실효성에 대한 회의도 큽니다. 이상근 선임연구원은 우리가 같이 하고 싶어하는 선진국의 연구진은 쉽게 기술이나 실험 성과를 공유하지 않는다. 충분한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무리하게 글로벌 R&D를 추진하면 지식재산권, 기술 이전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국제입법조사처도 지난달 말 과학기술국제협력 법제진단과 재현을 주제로 발간한 이슈와 논점 보고서에서 기존에도 여러 부처나 기관이 상호 협의 없이 외국의 유명 기관에 중복적으로 협력을 요청해 우리나라가 비용을 지원하면서도 협상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체 뭘 위해서 윤석열을 계속 대통령으로 앉혀두는 건가요?